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민함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민한 특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서규범입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오늘은 타고난 예민함을 잘 다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신도 힘들지만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너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쌤은 보통 예민하다는 말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좀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한 게 사실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행복해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좌절하죠. 깊고 섬세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민함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감정적이다 말고도 신경질적이다, 까다롭다 라는 오해를 받죠. 예민한 성격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도 자신의 예민한 성향을 깨닫기 전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고 HSP, 즉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이를 연구했어요. 일레인 박사가 개발한 HSP, 즉 예민함과 관련된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테스트를 보니 저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요. 누구에게나 약간의 예민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예술이나 창의적인 분야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초감각과 초감정을 타고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수용받는 환경에서 성장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됩니다. 초감각이면 스파이더맨처럼 잘 듣고 잘 보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각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한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이 민감하여 작은 변화도 쉽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탁월한 점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깜빡이는 불빛이나 복잡한 시각적 패턴에 쉽게 신경이 압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라벨이나 특정 옷감을 과도하게 불편해하거나 미세한 음식 냄새, 차 냄새에도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만약 소리에 민감하면 악기 연주를 할 때는 이게 장점이지만 일상에서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절대 음감이나 절대 미감처럼 남들보다 정확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분야의 깊은 수준의 신미안을 갖게 되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자극에 노출될 경우에는 남들보다 피로감, 스트레스, 불안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초감각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좀 짜증이 많은 캐릭터로 묘사되는 게 그런 이유였나 봐요. 초감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초감정은 감정에 대한 감정, 즉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화를 느낀다면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은가? 혹은 화를 내는 게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며 화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초감정도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초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적 성찰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감정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억제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수줍게 됩니다. 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네요. 아마 부모님도 남들과 다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예민한 특성을 수용하기보다 바꾸려고 하셨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다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에도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신경계가 민감하게 태어나더라도 그 민감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처리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삶의 경험, 부모의 양육 방식,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 예민함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민한 특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민한 특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과민 반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민함은 나의 일부일 뿐이야. 예민하다는 건 내가 세심하고 주의 깊다는 뜻이야. 등의 혼잣말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평소에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퇴근 이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휴식을 갖거나 명상이나 산책 등을 통해 흥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쌓지 말고 그때그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왜 필요한가요?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화와 짜증에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갑자기 화를 내거든요. 아무 말 없다가 버럭 화를 내면 상대방은 깜짝 놀라겠어요. 만약에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적당한 감정 표현이 힘든 분들에게는 상담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안전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걸 연습할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복잡하지만 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들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데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